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은 수업 내용이 1일차 내용인데 먼저 사례 영상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사례 제작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이 사례 제작 영상을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면접을 어떻게 하는 거지?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이제 모범 샘플이 좀 필요하잖아요. 모델링. 저렇게 하면 된다. 이런 거. 근데 제가 보여드리는 샘플들은 그렇게 하면 다 합격하겠다 싶은 것들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합격생 영상들도 되게 많은데 특별히 이제 작년 합격생 영상들도 이제 갖고 있는 게 되게 많은데 학원에 와서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줌으로 한 것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점점 좀 완성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제 개인 지도할 때도 제가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영상들은. 자,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정도 하면 되는구나. 이게 모델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자꾸만 보면은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면접도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게 영상부터 좀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발문을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문제만 보면은 답을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만 보면 이게 답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기출 기반 문제인데 이런 상황을 고려하고 이 유치원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유아중심적인 바깥놀이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런 답이 없으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이런 거를 물어보기 때문에 답을 아예 발문을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가 지금 두 세트예요. 두 세트. 구상형 하나, 즉답 2개. 이렇게 두 세트에 대해서 이렇게 발문까지 모범 답안을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웬만하면 거의 그 원고 그대로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완전 샘플이 되는 거죠. 그대로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잠시 후에 문제와 함께 답을 틀어드릴 거고, 영상을 틀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계속해서 이제 면접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심층 면접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상형, 즉답형, 이런 거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자세하게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이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대부분의 면접 이론들은 만능 틀에 싹 다 들어가 있어요. 만능 틀에 싹 다 들어가 있고, 그거는 이제 요약해서 딱딱 답변할 수 있게 키를 딱딱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거고, 여기는 대략적인 면접 이론들을 다시 한번 제가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질적인 그런 면접 모델링, 그 영상을 보기 전에 제가 최근 기출 몇 개만 조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면접은 우선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논술시험 봤잖아요. 그러니까 논술을 말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런 게 면접이구나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면접에서 뭐 집이 어딥니까? 뭐 키가 몇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고 진짜 우리 논술시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논술시험도 좀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건데 거기에다가 현장성이 조금 더해지는 겁니다. 이제 지역 시책도 묻기도 하고 이제 진짜로 유치원에 나갔을 때 어떻게 선생님 교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근 기출 문제 몇 가지를 제가 샘플로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요 뒤에 있는 우리 요 자료, 오늘 1주차 자료 뒤쪽에 있는 48페이지에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문제를 먼저 좀 보도록 하실게요. 자, 요거부터 좀 보도록 하실게요. 인천 문제가 28페이지가 아니고 48페이지이군요. 자, 48페이지. 2022, 이제 비교적 좀 최근 문제잖아요. 자, 2022 문제를 좀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뭐 대부분의 면접 문제들은 저희 만능 틀에서 나오긴 하는데, 자, 이거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 복귀한 건데, 자, 아프리카 대륙에 어느 강 유역에 원시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백인이 나타나가지고 그 인근 상류 지역에 거대한 댐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쭉 이제 길어요, 일단 문제가. 자, 10년 후쯤에 댐이 완공되면 강물이 말라서 그들의 생활 환경이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도 이를 모르는 원시민족은 그들의 후손에게 생활하는 방법을 다른 걸 안 가리키고 지금 이제 뭐예요? 이제 강 근처에 있으니까 주로 강을 끼고 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상류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여기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원시 부족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맨날 물고기 잡고 물고기가 풍성하면 뭐 팔아도 되고 먹어도 되고 막 이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백인이 딱 와갖고 여기를 딱 막고 여기다가 댐을 건설하는 거예요. 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이 밑에는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걸 봐서 이 사람들하고 가서 단판을 짓든지 너희 댐 짓지 마 이렇게 단판을 짓든지 아니면 그렇게 할 능력이 없으면 다른 강으로 이주를 하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여기 살 거면은 다른 생업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아이들의 소질을 발견해가지고 그 아이들의 그런 상황에 맞춰 각자 소질이 다르니까 그래 너희들 몇 명은 그래도 물고기 잡는 거 연습해서 강이 있는 지역으로 가라. 그리고 이제 만약에 농사 짓는 거가 이제 뜻이 있는 애들은 농사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해서 학자가 될 애들은 공부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를 가르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걸 모르고 계속해서 후손에게 물고기 잡는 법, 카누 만드는 법, 뭐 이런 것들만 그냥 여기서 살 수 있는 거, 뭐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게 아니고 이 강가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만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물음표가 있어요. 이 내용은 엘빈 토플러의 그런 책의 내용이에요. 책의 내용인데 이 결말을 예측하고 여기에 이제 결말 안 써놨잖아요. 결말을 예측하고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이제 교육적인 얘기인지 아닌지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결말을 예측하고 교육적인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쓰고 그 다음에 공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났어요. 자, 지금 뭐 여기 그 당시에 인천이 이제 평가원이 아닐 때거든요. 자체 지역일 때인데 인천만 그러나? 아닌 거예요. 전 평가원 지역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딱 받아보면 황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답을 잘 하시니까 전체 점수 90점 나오겠죠. 그런 분들이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1.5배를 뽑으니까 0.5에 해당하는 분들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가서 막 버벅버벅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어떤 의미일 것 같으십니까? 자, 이 문제는요, 우리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4차 산업시대죠, 지금. 4차 산업시대예요. 자, 원래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시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후기 산업사회가 있었어요. 그 다음이 4차 산업사회거든요. 자,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맨날 옛날처럼 가르친다, 학교에서. 그걸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유아임용 시험 문제 자체도 완전 바뀌었잖아요. 사고형으로. 그거 뭐 근데도 불구하고 기본서만 읽어라. 기출만 풀어라. 이거는 여기 원시 부족들이 물고기 잡는 법만 가르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유아임용 수험가에서 이 문제 좀 봐야 돼요.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세 전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2025 유아임용 시험 문제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그걸 푸는데 뭐 기본서만 읽어서 되겠나? 그거 생각하시면 답이 딱 나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암기한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후속 이야기 어떻게 됐을까요? 다 굶어 죽었다. 뭐 이렇게 망했다. 굶어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처럼 시험 준비하면은 떨어졌다. 이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상. 자, 확실하게 이해되시죠?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결말의 내용 보시면은 어느 날 갑자기 댐이 완성되자 그 원시 종족과 문화는 지구상에서 자치를 감추게 되었다. 원래 엘빈 토플러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유아임용 시험도 바뀌었는데, 자, 지금 완전 사고형 문제로 바뀌었는데 기본수만 보고 옛날처럼 딸딸 외워가지고 옛날 기출만 풀고 들어가면 그분은 시험에 끝까지 못 붙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뒷분만 치다가 맨날 이의제기만 하고 결국은 끝내 시험을 떨어졌다.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를 대비해야 됩니다. 자, 저희는 1차 시험도 계속해서 서술형하고 사고형
정말 지겹도록 준비했잖아요. 발문 쓰는 거. 발문 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예시하고 이거 계속 준비했잖아요.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오죠. 자, 여기 댐 상류를 막았어요. 댐 상류를 막았으면 여기 댐이 마르죠. 지금 공사 벽 쌓고 있으니까 댐이 안 마르는 거지, 지금. 그쵸? 자, 그러면 4차 산업사회에 적합한 교육을 해야 돼요. 임용시험계 같으면 저처럼 이렇게 서술형이라든지 사고형, 발문 예시 가르쳐야 되는 건데, 뭐 맨날 객관식만 가르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학교 교육도 그럴까봐 지금 이런 문제를 내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유아교사가 됐을 때 4차 산업사회에 맞게. 자,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 뜻이 이해 가십니까? 요새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사고할 수 있게.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문제를 보고 처음에 가장 당황한 부분은 뭐냐 하면 나는 엘빈 토플러가 누군지도 몰라. 이 사람 책은 단 한 권도 안 읽었어. 이제 나는 이 답은 망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일단은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토플러에 대해서 아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과거만을 답습하는 틀에 박힌 교육, 마치 지금 유아임용 수험가와 같은 그런 교육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런 거를 비판하는 그런 비판하는 내용이 이제 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자, 그래서 교육적 시사성과 공교육의 방향. 자, 보시면은 자, 먼저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영향을 준 국제 동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UN 아동권리협약, 아동의 권리. 여기서 보시면은 참여의 권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좀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참여의 권리 같은 거 뭐 이런 거.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민주시민, 그렇죠? 그리고 이 민주시민 안에는 다문화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보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고 자신의 의견,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면서 서로 타협하고 뭐 의견을 맞춰가고 이런 민주시민으로서의 능력을 지금 같으면 길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고 뭐 자기 혼자 방 안에 가만히 있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별히 참여의 권리. 이거 이제 너무 중요한 거죠, 지금. 자,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의사 존중. 아이들이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 그러니까 놀이 중심 뭐 이런 수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지속가능 발전 교육. 자, 지금 지속가능 발전, 환경 문제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런 거 이제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2030 학습 개념틀.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옛날에 DESECO 프로젝트에서 2030 프로젝트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자, 바뀐 형태. 지금 OECD에서 바뀐 형태, 뭐, 아이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 왜냐하면 너무너무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보기술 같은 거 있잖아요. 뭐 ICT 활용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게 창의적인 그런 내용들을 수업에 반영해야지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모범 답안에도 보시면 이제 제가 모범 답안을 여기도 다 써놨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교육적 시사점. 이것도 모범 답안 써놓은 겁니다. 선생님들 말씀하셔도 돼요. 교육적 시사점, 공교육의 방향성 보시면은 교육적 시사점. 여기서 획일적인 내용을 주시시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획일적인 내용을 주시시키면 안 되는데 유아이면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획일적인 내용만 막 외우고 있으니까 시험에서 백발백중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계속 카누 만드는 법, 물고기 잡는 법을 유아이명 수험계에서 가르치고 있고 선생님들 절대 그거 따라가시면 이 종족이 사라지듯이 싹 자취를 감추게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이렇게 문제 자체가 자신에게 맞는 것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변형적 역량. 아까 2030 개념 틀에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변형적 역량을 길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공교육의 방향성.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놀이하면서 스스로 배우고 자신에게 적합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일단 열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창의적인 생각. 그러니까 문제가 전부 열린 답 쓰는 거 나오잖아요. 애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나는 몰라. 그럼 못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런 문제에 답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1차도 그렇게 냈으니까 2차는 어떻게 될까요? 2차는 더하게 내겠죠. 그죠? 자, 그래서 2차 역시 선생님들께서 열린 머리로 답할 수 있는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거는 저랑 1년 내내 준비를 해오셨고 앞으로 제가 또
트레이닝을 확실하게 시켜드릴 거예요. 2차에서. 2차 제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 개인지도 1회차는 쉬운 거 드릴 거예요. 1회차는 쉬운 거 드리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점점 제가 알려드리면서 직접 지도해 가면서 선생님들께서 고급 사고력을 가지고 답할 수 있게 확실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수준이 이래요. 이게 2022 기출 수준이에요. 자, 여기 평가원 지역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평가원 지역은 생활지도 문제입니다. 평가원 지역은 생활지도 문제였어요. 여기 예림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A 이름이 예림이가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여러 선생님한테 확인해갖고 그때 이제 복귀를 한 건데, 자, 예림이는 외동이고, 제가 그래서 그 1차 때 우리 논술에서도 아동 생활지도 진짜 공부 많이 했잖아요. 여기는 이혼 가정이에요. 이혼 가정. 이것도 사실 우리 공부하고 답도 쓴 적이 있어요. 자, 이혼 가정인데 아빠랑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요즘에 등원하면은 선생님이 안겨서 울기만 하는 거예요. 떼를 쓰는 거죠. 이거 왜 그래요? 이제 얘가 잠깐 연령 퇴행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보통 이혼 가정의 경우에 아이들이 연령 퇴행 현상을 많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친구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친구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맨날 선생님한테 와서 엄마가 보고 싶어요. 막 계속 우는 모습 맨날 보이고. 자, 그리고 선생님하고만 놀라고 하고. 소변이 자주 마렵다고 계속 화장실 가는데 소변이 그렇게 자주 마려울 일은 없잖아요. 애가 건강이 정상인데, 그렇죠? 자, 그리고 아빠랑도 상담을 했는데 아빠는 회사 일도 너무 바빠서 양육하는 게 힘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교사가 지도해야 될 행동과 예림이의 행동, 어떻게 예림이의 행동에 대해서 지도해야 되는지 지도 방안, 행동과 지도 방안을 각각 두 가지를 말하고 가정연계 지도 방안도 두 가지 말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 면접에서 답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논술처럼 항상 두 갈씩이에요. 두 갈씩. 두 갈씩입니다. 자, 선생님들 이거 우리가 말 잘하는 거 뭐 보여주려고 이렇게 면접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면접은 뭐냐면 말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점수 잘 받는 게 중요해요. 물론 말이 끊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수 받을 항목을 딱딱 제대로 채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점수 받는 항목 뭐가 있겠습니까? 예림이의 행동에 대해서 예림이의 행동, 지도해야 할 예림이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지도 방안을 두 가지 얘기해야 돼요. 행동에 대해서 지도 방안을 각각 두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림이의 행동 두 가지를 얘기하시고 지도 방안 두 가지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가정연계 지도 방안 두 가지를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림이의 문제 행동, 지도 방안, 가정연계 방안 요게 딱딱딱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얘기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예림이에게 지도해야 될 문제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다. 둘째는 뭡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두 가지식으로 여기서 예림이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막 정신없거든요. 시험 볼 때 막 정신없으니까 막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다가 막 빼먹고 막 한 가지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막 두 가지 얘기하고 두 가지 얘기하라고 그러면 한 가지 얘기하고 어떤 거는 막 빼먹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고 이 질문이 뭔지를 딱딱 갈라가지고 생각을 하시고 질문에 대해서 먼저 예림이의 지도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다. 그 이유는 뭐뭐입니다. 충분히 설명하시고 아니면 예를 들면 자,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첫째는 무엇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또는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한 세트예요. 너무 길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답변 받는 항목 다 끝났거든요. 그 대신 너무 부실하게 하면 안 되겠죠. 적당하게 하시면 돼요. 한두 문장으로 끝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두 개 얘기하라고 그랬으면 둘째는 무엇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라고만 하셔도 되고 그 이유는 이라고만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런 폼을 딱 갖고 딱 떨어지게 명확하게 딱 말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수업 나눔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시험장에 들어가서 답하라고 하는 건 무조건 두 갈씩이에요. 그리고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한 가지씩 쳐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그 틀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묻고 있는 것 가지수 이거는 반드시 점수 항목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아이 컨택이라든가 교사로서의 태도라든가 막 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떨리니까 그러는 거죠.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눈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어디를 볼지 모르고 그러면은 교사 품성에서 점수 팍 깎여요. 그리고 그런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들의 심리적인 불안정 때문에 아스퍼거 증후군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교사 좀 나중에 하셔야 돼요. 지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채점관들이 어머 저 사람 아스퍼거 증후군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기본적인 점수 팍싹 깎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막 이러시면 안 되고 똑바로 딱 해가지고 아이 컨택. 채점관들과의 아이 컨택 중요해요. 아니요 교수님 채점관이 나 보지도 않고 바닥만 보고 점수 쓰고 있는데 무슨 아이 컨택을 해요. 다 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을 뿐이에요. 아이 컨택은 그 사람이 나를 보든 말든 나는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점수는 내가 받는 거니까. 채점관은 점수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채점관을 보면서 적당하게 미소 지으면서 말씀하셔야 돼요. 채점관을 우리가 1차는 필기지만 2차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채점관을 이렇게 아이 컨택을 막 눈을 막 노려보고 이럴 필요는 없고 한 2간 정도 보시면 되고 이분 보시고 얘기하시다가 채점관이 여러분들이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이제 한 3분에서 5분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지역마다 틀려요. 그러면 어떤 분은 본다고요. 대부분은 이제 안 보려고 하겠죠. 대부분은 이제 그분들도 막 부담스러워요. 이분만 너무 보고 막 이러면 또 막 의심받을 수 있잖아요. 뭐 누구랑 결탁이 있는 거야. 막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떠는 거 보면 좀 무안하기도 하고 이래서 안 보는 건데 이분들이 적다가 한 번씩 본다고요. 그러면서 다 봐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은 또 이제 나를 보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이 컨택 중요하고 좀 안정적인 태도를 좀 보여줘야 돼요. 근데 내가 이제 덜덜덜 떨었어요. 떨고 막 예림이 문제 보니까 예를 들면 막 감정이입이 돼갖고 애가 너무 불쌍해서 막 내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울면서 얘를요 잘 지도해 주시겠어. 뭐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붙은 분 많아요. 자, 떨어서 설령 막 내가 지금 좀 완전히 막 목소리도 떨리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할 말을 다 해야 돼요. 차분하게. 할 말만 다 하면은 일단 처음에 좀 울고 막 덜덜 떨고 이러는 건 좀 괜찮아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좀 개선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드렸고 여기 모범 답안도 제가 이렇게 자세히 제시해 두었습니다. 공통점은 어떤 겁니까? 제 모범 답안의 공통점은 첫째는 무엇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도 보시면 예림이의 행동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행동 있죠? 그 다음에 지도 방안 있죠. 지도해주기 위한 방안. 첫째는 무엇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다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묻는 말을 다 여기 가정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드렸던 자료 중에서 요거는 굳이 제가 다시 옮겨놓지 않았는데 우리 설명회 때 썼던 자료가 있어요. 설명회 때 썼던 자료에 보시면은 2024년 경기도 복귀 자료가 있습니다. 요거는 경기도 합격생 유지한 선생님이 복귀해 주신 거예요. 제 강의를 수강하셨던 선생님이 복귀해 주신 건데 면접 복귀는 그냥 간단하게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면접도 보시면은 이분 답 잘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답을 되게 잘했어요. 자, 요즘에 이게 주요 키잖아요. 생태, 환경. 이거는 뭐 완전 요즘의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요즘 교육의 형태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생태 뭐 이런 거 묻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뭐야 나 이 드라마 안 봤는데 저도 이제 설명하면서 우영우 변호사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은 굉장히 사회탐구 절차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수업할 때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상한 변호사, 게다가 또 이제 자폐 증후군이 또 등장하고 이러기 때문에 수업 사례로 쓰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여기에 이제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뭐 이런 것처럼 따뜻한 위로와 공감. 아이들이 지금은 인간 중심 교육과죠.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이 요새는 이제 옛날에 막 지식 중심으로 막 가르치던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자들의 입장은
조금 이제 따뜻한 학교, 따뜻한 교육 뭐 이런 거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로와 공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또 공존해야 되잖아요. 장애 친구들과 또 함께 해야 되고 다문화 함께 공존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위로와 공감. 나 위로와 공감 아니고 맨날 지식적인 거 막 1차처럼 막 그런 거 외워갖고 가면은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 근데 우리 만능틀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저도 충분히 연습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거 답하는 것도 첫째는 뭡니다. 둘째는 뭡니다. 이렇게 다 그룹 지어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모범답안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경기도는요, 구상형이 3개나 돼요. 굉장히 면접 시간도 깁니다. 자, 여기는 이음교육. 우리 이음교육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1차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작년 2차에서는 이음교육 엄청 문제 풀었거든요. 우리가 풀었던 거 똑같이 나왔던 거예요. 다. 이음도. 자, 그래서 이음도 요거 이제 한번 모범답안 보도록 하시고 여기도 보시면 특징은 첫째 뭡니다. 둘째 뭡니다. 저랑 했던 대로 그렇게 답변하신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즉답도 보시면은 이건 이제 놀이 지원입니다. 아니 수업 실현도 아닌데 무슨 면접에서 놀이 지원.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을 진짜 잘할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놀이 지원에 대해서 지금 즉답 묻고 있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2019 개정 누리과정 시험이 2차 시험이에요. 수업이 됐든 면접이 됐든. 자, 요거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즉답 문제 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경기도에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의 내용으로 그럼 이제 경기도 시책 봐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아 중심 교육은 우리 원래 전국 공통이잖아요. 그렇죠? 자, 유아 중심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다가 약간 경기도 시책이 조금 더 들어가면 좋죠. 경기도니까. 근데 안 들어가도 유아 중심 교육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답변도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계속 강의만 길게 하면 이제 좀 또 지겨우니까 자, 우선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셔서 자, 앞으로 가셔서 우리 수업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례 제작 영상하고 그 다음에 발문 전사 자료 보시면서 영상을 봐주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요거를 자, 요 문제부터 한번 영상을 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영상을 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발문 보면서 자세히 좀 봐주시기 바래요. 자, 제작 영상 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